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면 나눗셈에 관련된 표현들은 식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px를 어디까지 써보냐면 여기까지 한번 써봅시다. x 플러스 3으로 x-2로 곱한 식에 나누어 봤더니 몫은 특별한 말이 없으니 qx라고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남아요. 느낌이 확 오는 게 뭐 마이너스 3이나 1을 대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 식은 똑같은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은 위랑 다를 수 있으니 그냥 표시만, 나머지는 마이너스 10.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구하라는 건 이거죠. 아니, 구하는 마지막 식은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또 표시하기 위해서 뭐 2'x라고 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b. 자, 크게 문제 없는지 봐야 됩니다. 나누는 식이 2차식,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 괜찮고요. 나누는 식이 1차식, 남는 나머지는 상수. 괜찮고요. 나누는 식이 1차식, 남는 나머지도 상수. 크게 문제 없죠.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서 풀면 되는데, 제일 만만한 식은 아마 이 식인 것 같아요. 첫 번째. p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됨에 따라 좌변은 p-3, 우변은 마이너스 10. 그럼 이걸 가지고 위에 아래 적절히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위에다 먼저 대입할게요. 나온 순서대로. 2번. 여기 x에다 뭘 대입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서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p-3, 우변은 얘가 0이 되면서 이쪽 부분은 다 없어지죠. 여기다 똑같이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p-3의 값이 마이너스 10이었기 때문에 이 식이 마이너스 10. 이 방정식을 풀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9, 따라서 a 값은 3. a 3이 나오면 네, 빠르게 이 식에다 이제 집어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3을 씁시다. 플러스 3x라고 썼죠. 구하란 마지막 b값 구하시오. 세 번째. b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게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야 돼요. p에다가 2를 대입해야 되겠죠. 좌변은 p2, 우변은 b. 됐습니까? 근데 이 p2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2가 나온 식이 저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식을 p2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좌변식의 x에다 2를 대입하면 p2가 나오고 p2는 b랑 같죠? 좌변은 b로 바뀌었고 우변은 여기가 0이 되면서 똑같이 여기가 지워집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2, 3은 6, 마이너스 1, 5. 따라서 a 값은 3, b 값은 5. 둘을 더하면 8이 네, 문제 최종 정답이네요. 다항식, 저 3차 다항식을 예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남지 않는다는 뜻이죠.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 식을 봐봐. 모르는 미정계수 2개 나왔죠. 그럼 뭔가 관계식 2개 필요한데 이건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x-2, x 플러스 2. 몫이 말이 없는 거는 그냥 말을 안 한 것 뿐이지 없는 게 아니죠. 나누어 떨어진다. 뒤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얘를 0 만드는 값이 2개 존재하니까 걔네들을 둘을 적절히 집어넣어서 a, b를 찾으라는 뜻이겠죠. x에다가 2를 먼저 대입합니다. 좌변식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2는 0.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2는 얘가 0이 되면서 어쨌든 0. 위에 자리를 그냥 더합시다. 뭐 2항하고 뭐 2로 나누는 것도 괜찮은데 워낙 개수가 잘 맞춰져 있으니까 더하면 없어지죠. 더하면 8a 더하면 b는 없어져요.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24. 따라서 a 값은 3. a3을 그냥 뭐 아무데나 위치에다 대입했다고 칩시다. 그럼 8 플러스 a가 3이죠. 3, 4, 12 플러스 2b 마이너스 12는 0. 그럼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지워지고 8이 넘어가면 2b는 마이너스 8, b값은 마이너스 4. 자, 근데 식을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저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a, b에다 이제 식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부터 다시 풀어야 되죠. 이만큼을 풀어야 돼요. a가 3,
3x제곱 플러스 4x b는 마이너스 4. 자, 얘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뜻은 나누어 떨어진다와 같은 개념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같은 말이죠? 네, 이 의미네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걸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요. x-알파로 인수분해 되고 뒤에 뭐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돼. 너무 당연히 3x, x 이쪽 이제 숫자를 적절하게 줘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2, 여기다 2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더하면 6x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x 둘이 합치면 네, 정확히 맞죠. 그럼 이 상태는 인수분해 이 식은 3x-2랑 x 플러스 2의 곱인데 이 식이 x-알파랑 뭔가의 곱이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이거겠죠. 당연히 x 앞에 계수가 1인 것들 찾으면 알파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방식은 이런 방식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풀었잖아요. 이 다항식이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은 이 다항식을 fx로 둔다면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는 뜻은 f알파의 값이 0 된다. 이런 의미죠. 인수정리예요. 그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게 fx잖아요. fx는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f알파의 값이 0입니다. 그럼 x알에 대신 알파를 대입하면 3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4는 0. 그리고 똑같죠. x가 알파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알파 값을 구해보면 알파 값은 3분의 2. 이게 0이 되는 값. 이게 0이 되는 값은 인수분해일 거잖아요.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거니까.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알파 값이 문제에서 정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문제 출제자는 아마 이거를 요구한 걸 수도 있어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x는 다음과 같다. 조립제법 써보면 p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 조립제법은 이게 책에서 나와서 그렇게 푸는 거 아니고 원래 조립제법은 첫 번째 나눗셈을 표현한 식이며 두 번째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누죠. 세 번째 목도 구해야 되고 나머지도 구해야 되고 모두 다 구할 때 둘 다 구해야 될 때 그때 조립제법을 쓴다. 인데 조립제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 게 나누는 1차식에서 x의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기가 0이 되는 x값을 조립제법 한 거니까 x-a로 나누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x가 1인 상태로 가야 돼요. 근데 책에서는 친절하게 여기가 3분의 1로 x-3분의 1로 나누었습니다 했으니까 a 값은 이게 0이 되는 값인 3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저절로 구해진 거예요.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죠. 약분되면 1 되고 다시 더해서 내리면 이 b 값은 0이 되고 다시 곱해서 올리면 c 값은 0이 되고 더해서 내리면 d 값은 6이 되고 곱해서 올리면 약분되고 2가 남고 더하면 4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조립제법을 보고 우리가 떠올려야 될 식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를
x-3분의 1로 나누면 x의 개수가 1로 봐야 되니까 무조건 x-3분의 1이어야 돼요. 몫은 저거죠. 2차, 1차 상수 3x제곱 1차는 없고 이렇게 그 남는 나머지는 4인데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근데 나는 얘를 저 조립제법 보면 이걸로 나누었고 얘가 제수고 얘가 몫이고 이게 나머지는 맞는데 문제를 살짝 바꿔서 아니야 난 그걸로 나누고 싶지 않아 나는 얘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3x-1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몫은 무엇이며 그때 나머지는 뭘까? 식이 바뀌었으니까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 뭘 갖다 껴야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 뭘 껴야 됩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3x-1가 뭔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 뭔가 곱해져 있는 게 몫이며 이게 나눈 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남는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돼요. 이런 꼴로 구성됐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찾아내는 게요. 근데 강제로 3x-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든 곱하기 3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 곱하기 3하게 되는 값을 어디서 빌려오냐면 뒤에 있는 몫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값을 빌려와야 돼요. 곱하기 3배. 그럼 이게 안에 있는 이 개수가 3으로 나눠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제로 3을 징집해야 돼요. 야, 3 끌어내야 돼. 이건 다 3의 배수라 그나마 계산하기 편하지만 야, 나는 3의 배수가 아닌데 뭔 상관이야. 무조건 3 끄집어내야 돼요. 3 끄집어내 개수를 모두 다 3으로 나눠주면 땡큐 아니면 그냥 안 나눠주는 대로 분수 형태를 써야 돼요. x제곱 플러스 2 나는 넌 우리 동네가 아니잖아. 넌 우리 동네가 아니잖아. 여기 안에서만. 이 3을 이쪽에다 분배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식이 3x-1이 되고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4가 돼서 실제로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럼 성립했던 항등식에서 또 다른 성립하는 항등식을 찾아낸 건데 근데 차이점은 아까는 요걸로 나눴다 본다면 이번에는 요걸로 나눴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때 몫은 뒤에 곱해진 몫은 x제곱 플러스 2 나머지는 여전히 4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부분입니다. 역시나 이게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중3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초반부에 보면 이쪽 페이지는 다 중학교 연습 문제죠. 그러니까 중학교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수분해 할 때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지만 인수분해 할 때 여러분 이제 한번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웠으니까 인수분해 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라고 그랬나요? 공통인수입니다. 그렇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공통인수요. 그럼 두 번째 공통인수가 있어. 그럼 묶어내겠죠? 묶어냈다고 칩시다. 그 다음 뭐예요? 우선순위가? 공식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느냐? 이건 인수분해 공식 적용되는데? 그럼 이제 인수분해 공식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뭘까요? 그때부터는 뭐의 개수를 따지면서 인수분해 되죠? 뭐의 개수? 항의 개수죠. 사실 이게 거의 핵심이에요.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법. 수업 시간에 예전에 다 설명했던 겁니다. 오늘 처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처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항이 한 개짜리 인수분해 합니까? 인수분해하는 게 뭐예요?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다항식들의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항과 항 사이가 곱으로 연결돼야 인수분해 된다 뜻이야. 근데 단항은 기본적으로 항이 곱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짜리 인수분해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항이 두 개부터. 항 두 개 인수분해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겠죠. 네, 위아래. 어떤 거? 공통인수로 묶는 거. 그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 공통인수는 없어. 근데 꼴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 꼴. 그럼 예를 들면 공통인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2xy 마이너스 4xz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2x가 공통인수. 묶어내면 y 마이너스 2z가 된다. 뭐 이 정도죠.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 항이 두 개야. 빼기 앞에 빼기 뒤래. 근데 그 두 개에서 보니까 공통인수가 있네. 묶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4a 제곱 마이너스 9b의 제곱 이런 거. 항이 두 개인데 전혀 공통인수는 없어요. 겹치는 숫자나 문자가 없죠. 하지만 꼴을 보아하니 얘가 2a의 제곱, 이렇게 제곱 안 묶으면 안 된다. 마이너스 3b의 제곱 이런 꼴이라 합차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렇지? 제곱 밑에 있는 2a랑 3b를 한 번은 더해주고 2a랑 3b는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 항이 두 개짜리는 다음처럼 인수분해합니다. 둘 중에 하나. 공통인수로 묶든지 아니면 제곱 안에 제곱으로 처리하든지. 두 번째, 항이 세 개. 이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수분해법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뭐 이런 거예요. 합곱으로 처리하는 거 있지. 여기 x, 여기 x, 여기 1, 여기 2. 뭐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얘네들이 곱해서 이게 되고 더해서 얘가 되고. 그거 찾는 거잖아요. 대각선 문제로 대각선을 묶어서 계산하는 거. 주로 많이 하는 거. 자, 3번까지는 중등부 교과에 나오는 겁니다. 중학교 때도 많이 쓰는 인수분해법들이죠. 항이 4개예요. 항 4개는 다시 해도 두 가지 패턴이에요. 공통인수, 공통부분이라고 할게요. 공통부분을 묶는데 항을 두 개 짝지어서 공통부분 묻는 문제. 항이 4개니까 총. 그 4개 중에 2개 짝짓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제곱항이 4개인데 그 중에 제곱항이 3개인 경우. 그럼 항 4개 중에 제곱항이 3개면 나머지 하나는 제곱항이 아닌 항이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런 케이스 2개를 분리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예를 든다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번 쉬운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항이 4개죠.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항이 4개짜리입니다. 두 개 짝짓는데 두 개 짝짓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보기에 판단해서 이렇게 짝짓면 좋겠는데 라고 짝짓는 거죠. 그럼 그냥 순서대로 앞에 거 2개 짝짓고 뒤에 2개 짝지어 보면 앞에는 x가 묶이죠. 근데 묶이는 x가 중요한 건가요? 이런 이유는 묶이는 x가 중요한 게 아니고 x로 묶으면 가로 안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걔가 뒤에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y-1이 나오죠. 이렇게. 가로 안에 y-1. 그럼 뒤도 분명히 어디선가 y-1이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죠. 이런 경우는 음수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y-1이 나와죠. 그럼 다시 공통부분이 나오죠. 여기랑 여기랑 공통부분. 묶습니다. y-로 공통부분 묶어요. 공통부분 묶어내면 공통부분은 공통인수라는 뜻이니까 묶어내면 당연히 가로를 쳐야죠. 남아있는 것 x 가로 다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1이 남는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항이 3개인 케이스는 보통 이런 거죠. a제곱 이것도 쉬운 걸로 할게요.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
뭐 이런 거예요. 항이 4개인데 저중에 제곱항이 3개입니다. 2개밖에 없는데요? A제곱, B제곱. 4가 2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그치? 이 4를 빠르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제곱항이 3개구나. 근데 그 제곱항 3개 중에 유독 얘만 부호가 달라요. 제곱항 3개 중에 비교해보니까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붙어있는데 쟤만 부호가 마이너스더라. 그럼 쟤를 빼고 나머지 3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말했잖아. 안 되는 건 안 준다니까. 되는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3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 어떻게? 전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죠. 저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빼기 2의 제곱. 그럼 다시 무슨 꼴이 되죠? 다시 합차가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그럼 가로 두 군데다 나눠 쓰지 않나요? 누구를? 제곱 밑에 있는 A 빼기 B와 제곱 밑에 있는 2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2개의 다항식이 곱의 형태로 바뀌었죠. 그럼 인수분해 끝냈다고 보시네요. 근데 각각 가로 안에서 또다시 인수분해 되면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중학교 때도 나오는 인수분해법이에요.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결론은 항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건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등교과로 넘어오면 고등학교로 넘어오게 되면 뭐가 추가되죠? 항이 5개? 그럼 항이 2개도 배워야 되고 항이 3개도 따로 배우고 항이 4개 따로 배우고 항이 5개 따로 배우고 6개 따로 배우고 7개 따로 배우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개수로 분류하는 건 좋긴 한데 이렇게 되면 너무 세분화가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까지 항의 개수를 분류해야 되는 거지? 항이 5개부터는 이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항 5개 이상부터는 똑같습니다. 다 같은 패턴대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는 독특하게 그렇게 안 되는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정말 실력 많이 쌓이면 그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항 5개 이상짜리는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그러면 식 안에 문자가 보통은 2개 이상이 나타나요. 그것도 분리해야 되는데 선생님 항이 5개 이상인데요. 문자가 여러 개예요. 이렇게 쓸까요? 여러 개 하면 또 2개 이상. 근데 문자가 1개짜리 있어요. 항이 5개 이상인데 문자가 1개네? 그럼 이건 뭘 써야 되는 거냐면 인수정리를 쓰는 겁니다. 인수정리의 개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럼 문자가 2개 이상일 때는 이때 뭐 쓰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라는 개념을 적용해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문자가 2개 이상이니까 그 중에 뭐 X도 있을 테고 Y도 있을 테고 뭐 예를 들면 Z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개가 문자 있다면 그 X, Y, Z 중에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해요. 내림차순이 뭔지 알죠? 그 문자의 가장 높은 차수, 그 다음 차수, 그 다음 차수 이렇게 정리해 가겠다는 얘기죠. 왜가 중요해? 왜?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뭐를 줄이기 위함이죠? 뭐를 줄이기 위함일까요? 니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니?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 법이잖아. 뭐라 판단하는 거냐면 항이 5개 이상짜리는 항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는 거야. 아, 항이 너무 많아. 인수분해가 힘든 거지. 항의 개수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왜 저 짓을 하냐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항이 원래 6개짜리가 예를 들면 뭐 3개로, 2개로, 4개로 이렇게 바뀝니다.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순간부터는. 항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그래서 근데 한 문자는 기준이 뭘로 묶어야 되는 겁니까? 문자가 여러 개라며요. 그럼 X로 묶어요? Y로 묶어요? Z로 묶어요? 뭘로 묶어요? 알파벳 순으로 묶나요? 아니에요. 나와 있는 문자 중에 차수가 높은 문자로 묶어야 돼요? 낮은 문자로 묶어야 돼요? 낮은 걸로. 왜? 왜? 이것 때문에 그래, 또 다시. 이것 때문이에요.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해야 항의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문자가 두 종류야. X도 있고 Y도 있어. 근데 X에 대한 X가 최고창이 3차야. 근데 Y는 최고창이 2차야. 그럼 우리는 이 Y로식을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러면 X 3차로 정리하게 되면 X 3차씩 있을 테고 X 2차씩 있을 테고 X 1차씩 있을 테고 X 없는 상수 있겠죠. 항이 몇 개죠? 4개입니다. 근데 X에 Y에 대한 2차로 묶으면 Y에 2차씩 있을 테고 Y에 1차씩 있을 테고 Y가 없는 상수항, 항이 3개예요.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인수분해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위에서 말한 저 빨간색 항이 5개 이상짜리인데 문자가 여러 개야. 그러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되 차수가 낮은 걸 선택한다. 이유는 오로지 이거 합니다. 최대한 항의 개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간단한 예를 들기 좀 애매해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예를 들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단한 이것만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다른 건 예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건 예를 좀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뒤쪽으로 와서 예를 하나 미리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이죠. 세 번째 여기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자, 첫 번째. 뭐부터 찾아라? 공통인수부터 찾아라. 그렇지? 항상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늘 공통인수를 먼저 찾아야 돼요. 두 번째, 공통인수는 없는데 모든 항마다 같이 묶이는 건 없어요. 두 번째, 혹시 이거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는 문제인가? 근데 언뜻 보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될 만한 내용은 없죠. 그럼 세 번째요. 그렇다면 항의 개수를 분류해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문자는 2개 이상. 아,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그럼 각각 문자의 차수를 물어봐야 돼. 야, X 너 최고창이 몇 차야? 나 3차인데. 그래? 잠깐만 대기. Y 너는 최고창이 몇 차야? 난 1차인데. 네가 더 좋겠구나. 그럼 Y가 있는 1창 얘 있죠? Y가 있는 1창 여기 있어요? Y가 있는 1창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묶습니다. 근데 Y 앞에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개수가 있는 거죠? Y가 문자니까 그때부터 X를 이제부터 숫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어쨌든 이게 개수지만 마이너스 붙으면 나중에 좀 묶기가 힘들잖아요? 음수를 같이 끄집어낼게요. 그럼 X제곱. 여기 마이너스 X를 뽑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니, 마이너스 Y를 뽑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X가 남고 여기서 마이너스 Y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1이 남고 여기도 있네. 네. Y가 네, 그렇게 되겠죠?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왜 이렇게 쉽지? 됐고요. 그 다음은 Y가 없는 것을 묶어야 되겠죠. Y가 없는 것 2X 세제곱. Y가 없는 것 마이너스 6X 제곱. Y가 없는 것 마이너스 2X. 이렇게 했더니 어이구 여기는 X가 공통인수네요. 플러스 2X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아하. 항이 몇 개짜리가 됐죠? 2개짜리가 된 거예요. 항이 6개짜리였는데 알고 보니 Y가 있는 1창, Y가 없는 상수항 항이 2개예요. 그럼 아까 다시 백하는 거야. 백. 항이 2개짜리 인수분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제곱만의 제곱 합천을 묶던지 아니면 공통인수를 찾는 겁니다. 공통인수가 해뿐이에요. 이게 공통인수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 그럼 뽑아내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x. 네, 끝났네요. 인수분해 끝.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다른 문제 볼게요. 다른 문제 뭐냐면 항이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항이 몇 개죠? 5개. 5개 이상이네? 그럼 항이 5개 이상.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한 문자인데?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이 부분. 항이 5개 이상일 때는 문자가 2개 이상이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되 차수가 낮은 걸로 선택해서 묶는다. 근데 항이 1개짜리일 때는 인수정리를 이용하자라고 했었죠.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만 설명했잖아요. 인수정리를 이용하자. 문자 1개일 때는 가만 있어봐. 얘가 항이 5개 이상이거든? 근데 문자가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네? 그럼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인수정리가 뭐였어요? 주어되는 4차식을 어떤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목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없더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인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p 알파가 0이 된다를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거 0 만드는 어떤 알파 값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니? 다시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 보니까 문자가 항은 5개 이상인데 이게 여러 개 문자가 아닌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 인수 정리는 식을 이렇게 묶겠다는 얘기죠. 1차 식과 어떤 몫의 곱으로 표현하겠다.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 관계식은 0이 된다. 이게 이제 인수 정리였죠. 맞니? 그럼 알파 값을 찾아야 돼. 알파 값. 알파 값 찾는 공식이 기억나요, 혹시? 내가 뭐라고 그때 설명했는데. 이거 0 만드는 알파를 찾는 공식. 까먹었구나. 설명 안 했나, 내가? 설명 안 했을 리 없는데? 이거 알파를, 이 px가 0 되는 알파를 찾는 공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항의 최고차항에 개수가 있겠죠? 개수가 있겠죠? 그 개수가 아니고 그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얘를 예로 든다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 최고차항 1의 약수는 1.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8인데 이때는 그냥 절대값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18의 약수 1, 2, 3, 6, 9, 18. 그럼 무슨 말인가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 분모는 1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9, 플러스 18이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인 거 중에 얘 0 만드는 게 존재한다 뜻이에요. 보통 이럴 때는 적당하게 어떤 수를 집어넣으냐면 1 같은 거 한번 막 집어넣어보는 겁니다. 일단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1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때려 맞춰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 대단한 규칙인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4차, 그러니까 3차 이상의 고차 방식은 인수분해할 때 때려 맞추는 겁니다.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7, 플러스 27, 마이너스 18. 되니? 0 되네. 그치, 0 되잖아? 그럼 이제 쓰는 거예요. 0이 되는 거 알았어. x에 1 집으면 0 된대.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뭘 하시는 거죠?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까?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잖아요.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는 얘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목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다시 무슨 개념이 연결되죠? 응? 조립제법으로 연결되는 거야. 목까지 구하라잖아. 아, 이거 조립제법 해야 되겠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27, 마이너스 18. 1 가지고 내려오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자, 이렇게. 그럼 이 식에서
1집으로 0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몫이 3차, 2차, 1차, 상수. 자, 근데 이 3차씩은 더 인수분해 될 수 있지 않을까?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한 번 더 조립제법 해봐야 되죠. 한 번 더. 그럼 이번엔 얘가 0이 되는 x값 하나 찾아보세요. 그럼 1을 한 번 했으니까 1은 더 안 되나요? 될 수도 있어요. 1가지고 두 번 조립제법 된다는 얘기는 x-1이 두 번이니까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죠. 혹시 우리가 1을 한번 더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너무 작죠, 음수가? 안 될 것 같죠? 그럼 마이너스 1도, 이게 18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은 안 될 것 같고 한 이 정도 한번 집어넣읍시다. 2, 8, 몰라. 나도 해봐야 돼. 이거는 때려 맞추는 거라고 했잖아. 대단한 원리가 있지 않다니까? 적당히 때려 맞춰야 돼요. 2집어넣으면 8, 여기다 2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여기다 2집어넣으면 딱 0 되죠.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럼 여기 어디예요? 이 부분이야. 이 목. 얘를 다시 한 번 더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이어서 하세요. 이 가지고 0 되는 값이 2였으니까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그럼 이 식이 다시 뭐로 인수분해? x-2랑 2차식 x제곱, 1차식은 없고 상수항. 이렇게 인수분해 되시겠죠. 그 앞에 뭘 붙여주면 돼요? 원래 있던 x-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또 인수분해 되네? 뭘로? x제곱 마이너스 9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더 이상 인수분해 할 건 없어요. 마무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셨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면 일단 인수분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은 다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이거. 처음에는 공통인수. 두 번째, 공식 적용되는지 안 되면 이제부터 항의 개수. 1, 2, 3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고등학교 때는 항의 5개 이상. 이걸 다시 두 개로 쪼갠다. 하나는 한 문자가 여러 개인 것. 그럼 한 문자로 내림찬 정리. 문자가 한 개인데 항이 많아. 5개 이상이야. 그럼 이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 조립제법을 써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물론 이것만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설명했다 보기 어렵지만 여기 보기차식 이제 풀이도 좀 빠져 있거든요. 그치? 여기 보기차식에 대한 풀이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인수분해법에서. 근데 일단 해봐. 일단은 그래서 어디까지 과제냐면 네. 토요일까지 여기까지 일단 해봐. 중간에 턱턱 걸리는 부분 있을 수 있어. 아까 말 보기차라든지 예전에 배웠지만 최근에는 배우지 않았던 또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도 있죠. 해보고 안 되면 그날 다시 설명 또 다시 들으면 돼요. 근데 몰라서 이쪽은 아예 안 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도록 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